용사 김민아가 운동권에 와서 옛날에도 운동권이었지만 운동권들은 도대체 요즘에 뭘 하는가? 운동권들은 무슨 뉴스를 바라고 있는가? 운동권들은 어떤 뉴스를 보는가?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네,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다소 부족한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파일럿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배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부터는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은 홍성만에게 달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 양옆에 용사 파티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일단은 현실의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고 가야겠죠. 그래도 일단 뭐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부터 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당에서 나왔고요. 이 운동권을 대표한다고 하기에 상당히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노동당에서 나온 거예요? 예, 노동당에서 뭐 여러분의 추천 및 강요에 힘입어 이렇게 또 우리 또 홍성만 선생님의 또 역시 추천을 홍성만. 받아 이렇게 또 오늘 오게 된 노동당의 김상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공우수노조 법률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 이 파티에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 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역할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되게 도적의 역할을 하라고. 아무래도 이 자본가의 곡간을 좀 털어오라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앞에 이 산적한 함정들을 어떻게 좀 해체해 보라는 의미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제 도적을 맡게 된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근데 이제 뭐 자본가의 곡간을 털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부여한 의미인 것 같고 변호사인데 도적인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최고죠. 변호사인데 도적이다. 최고죠. 요즘에는 도적 역할을 잘하는 변호사가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훔치고 내가 변호한다. 변호하고. 이 최강의 도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강의 변호사이다 도적 대단하시네. 김상현 변호사님이셨고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에서 왔고요. 정의당에서 왔어요. 정의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는 김동아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힐러를 맡았어요. 제가 그 여러 가지 게임을 했을 때 힐러를 잘 해가지고 그 팥찌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팥찌라는 것은 뭐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쵸. 그 팥찌는 그 게임 멤버 중에서 와 오늘 게임 이 사람 진짜 잘했다. 이 사람이 캐리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팥찌라고 하는데 그 팥찌를 제가 힐러로 받았었거든요. 그 왜 5명을 부활시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힐러를 맡았습니다. 야, 힐러 김동환님. 환영 왜 안 해주세요? 저는 그걸 하려고. 네.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팥찌 뭐 네. 이런 거 사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그쵸? 예. 근데 다른 데선 팥찌라고 안 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버워치 저도 옛날에 조금 했는데 제가 한 거는 이제 좀 고전적인 총싸움 게임의 연장선으로 봤으니까 솔저 76입니까? 네. 아니요. 솔저는 딜러잖아요. 전 힐러였는데. 그러니까 그 캐릭터 이름이 예. 캐릭터 이름이 그런 캐릭터를 저는 했는데 네. 그런 캐릭터로 막 총을 쏴가지고 잘하면은 네. 한 판 끝나면은 네. 이 판에서 가장 잘한 사람 이래가지고 막 뭐 총 열심히 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영상이 나오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팥찌. 그거 그쵸? 팥찌라고 하죠. 근데 힐러 역할로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네. 이게 한 판 끝나고 나서 그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활약상이 그럼요. 이렇게 전시가 됐다. 예. 5명을 한 번에 부활시켰다니까요. 전설적인 힐러네. 예. 최고의 힐러네. 네. 야, 이러한 힐러와 도적을 보시고 자 운동권들이 무슨 뉴스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를 정했어요. 네. 주제를 쭉 정했는데 첫 번째가 트럼프 연설과 이란 전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가서 연설한 전쟁 추경 얘기도 있고 세 번째 지방선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당에서 오고 정의당에서 왔기 때문에 진보 3당의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출범 얘기도 있고 요즘에 핫한 청주 카페 알바 고소 사건도 있고 택시 월급제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주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원고가 있고 질문지가 있고 이런 거를 주거든요. 근데 역시 여기는 홍성만의 운동권 월드이기 때문에 문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건을 이렇게 줘가지고 트럼프 연설과 장대한 분노작전 1. 전략적 배경 및 보고서의 목적 뭐 이렇게 돼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국민 연설 전문 이게 이제 문건을 줬어요. 역시 운동권은 도저히 문건이- 어느 포인트에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네, 문건을 줬어요. 그래서 막 용어가 막 써 있고 전쟁의 우버화 막 이런 게 있고 한데 내가 이거를 야 역시 운동권이어서 문건을 주는구나. 그래서 야 문건을 읽어야겠다. 읽으면서 약간 이거는 누가 썼지?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홍성만이 썼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홍성만이 안 썼죠. 홍성만이 안 쓰고 기계가 썼나요 혹시? 저도 솔직히 약간 재미나이의 냄새가 좀 났거든요. 기계가 쓴 보고서를 재미나이인지 GPT인지가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네. 그래서 홍성만 표인 줄 알았는데 기계표 보고서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일단 자 기계가 쓴 보고서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대단해요 이제.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기계가 썼는지 홍성만이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어. 자, 그래서 요 문건을 보면서 트럼프 연설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사실 오늘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무슨 이 이란 전쟁에 의한 우리의 피해라든가 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부터 해볼 텐데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연설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오늘 뭔가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은 대략 전쟁 끝날 것 같다. 맞아. 이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혹시 했나요? 도적님은 혹시 했나요? 저는 이제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했던 나는. 이미 거짓말을 한두 번 해야 속지. 약간 야. 이 생각도 좀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운동권 바이브인데 아, 운동권들은 역시 운동권 대모험입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예상했다고 하는 게 운동권. 클리셰에서 기대가 없었다. 벗어나지 않는. 그냥 워낙 트럼프가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말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 그랬으니까 난 기대가 맞습니다. 없었다. 힐러님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근데 저도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어. 네. 진짜 운동권 특이인가요? 나는 알고 있었다? 근데 힐러님이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제가 운동권에- 전형적인 운동권의 그 나- 냄새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도적님의 따개신 그건가 어. 보네요. 근데 아무튼 별로 신뢰가 안 갔어요. 그냥 네. 힐러님이 얘기를 하면은 네. 운동권이어서 저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이것은 그냥 그의 행보를 봤을 때. 그렇죠. 네. 시민의 목소리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렇죠. 네. 네. 그의 행보를 봤을 때 전혀 그럴까? 약간 이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에 난 거를 주로 보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다 신문들이 뭐라고 썼냐면 그 전까지 트럼프가 해놓은 말이 있단 말이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쟁을 그만하고 싶어. 나는 이제 끝낼 거야. 나는 이 하여튼 중동의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이란은 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석기 시대로 돌려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워낙 이제 이란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작전 이름 장대한 분노이다 이런 얘기를 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고 싶구나.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어제는 기대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좋다고 하고 맞아, 이렇게 맞아. 막 기대감이 막 부풀었는데 그러면서 또 연설을 오늘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은 종전에 관심 있다고 그러고 내일은 연설을 한다고 하니 내일 연설은 종전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죠. 자, 나는 이제부터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 달성을 다 했어. 우리 미국이 완전히 다 파괴를 했단다. 그런데 호르무즈를 안 열면 나는 계속 파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진전된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서 오늘은 또 주식 시장이 안 좋았다. 주식 투자를 좀 하셨나요, 도정님은? 이게 저는 요즘 또 사회주의자가 주식을 한 주라도 사야 되는 이유를 좀 깨닫는 중인데 그래요? 실시간으로 정세가 이제 제 주식창에서 보이는 기적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를 네. 했다. 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하긴 했다. 네. 난 사회주의자지만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이기 때문에. 레닌도 은행을 근데 털었다. 제 곡간이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 내 곡간이 털리고 있다. 나는 아무래도 좀 자본주의 그런 것 같아요. 금융자본의 심장부를 털어먹으려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지만 내 심장이 털리고 있다. 요즘 문 인민들이 다 같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네. 요즘 고가에 많이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심정을 함께 이제 동화되고 있다. 민중의 네, 고통을 이렇게 내가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느끼고 있다. 그러면 되게 높게 평가해 주시네요.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힐러님은 주식 투자 좀 했나요? 네.
힐러님은 주식 투자를 자 얼마 했냐고 물어보면 실례고 어느 종목에 했냐고 물어봐도 부적절하고 그러면 이번에 좀 크게 잃었습니까? 크게 좀 이익을 봤습니까? 뭐 이익 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그렇죠. 플러스 예. 마이너스 뭐 예, 그저 또이 그렇다? 뭐 그렇죠. 예. 현명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네요. 네.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러한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사실 이게 황당한 거죠. 이 전쟁이라는 거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표가 있고 최소한 무슨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최소한 결정하는 게 지금까지 제국주의 전쟁의 어떤 이 문법이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전쟁은 뭐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처음에 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러니까요. 것인지 뭐 어떤 조건에서 끝내는 것인지 무엇을 달성하면은 이게 누가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운동권들은 이런 전쟁을 하면은 미 제국주의의 또 다른 욕망이 이걸 또 뭘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석유를 뭐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러한 이익의 어떠한 그 관점에서 점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왔지만 이게 해석이 안 된다. 도정님은 이 트럼프 이 전쟁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요즘 이 이슈를 팔로우업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검증되지 않는 음모론들만 계속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뭐 이스라엘의 대외 정책에 뭐 미국이 오히려 이제 흔들린다. 이스라엘이 사실 주인님이다. 뭐 이거 사실 음모론이죠. 이런 것도 있고 한편에서 또 트럼프 일가의 개인적 소득을 위해서 뭐 그 트럼프 막내 아들의 용돈 주려고 뭐 휴전 선언하는 척했다가 뭐 아니었다가 하면서 막 돈을 벌고 있다. 세상에. 그걸 거 위해서 전쟁 수행한다는 음모론도 있는 것 같고요. 의심스러운 게 있죠. 네, 네. 또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 트황상의 큰 그림이다 이러면서 무슨 뭐 중국 견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베네수엘라가 너무 쉽게 당했으니까 이란도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내심은 사실 국제 정세 전문가는 제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우리는 보니까 도적은 이제 예. 보물 상자 여는 거하고 아무래도 뭐 함정 뭐 해체 이런 거의 전문가. 그렇죠. 이게 함정이 언제 끝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정리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라크 전쟁도 그랬듯이 뭐 수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정리가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어떤 야만성이랄까요? 정말 이게 노골성이랄까요? 이게 정말 숨기지도 않는구나 이제. 그게 맞아. 이제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대국민 연설이라는 형태로 그렇죠. 나오는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국민 연설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이 딱 3개 있는데. 야, 3개나 네. 3개를 오늘 꼽습니다. 첫 프로그램 파일럿이라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게요. 와. 여기 노트북도 있고. 다음부터는 대박. 준비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요. 야, 노트북. 네. 힐러님은 종이가 있고 네. 노트가 있는데 여기 노트북이. 저 아날로그.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날로그로 하는 게 요즘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쵸. 손으로 쓰는 게. 네. 그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갑자기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동맹국들한테 광고를 막 하더라고요. 네.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갑자기 미국 석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정말 정말- 미국 사라. 예, 정말 저는 박수를 칠 뻔했어요. 이게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 여기서 돈 벌 생각. 이제 아이고. 그 와중에 이 전쟁으로 전 세계가 난리난 와중에 자기 나라에서도 유가 올라서 막 거의 반란이 나게 생겼는데 800만이 시위 나왔다 그러죠. 그렇죠. 노킹스 시위에.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 나라 기름을 또 갖다 팔겠다는 그런 되게 기업가적인 사업가적인 그렇죠. 마인드를 보여준다는 게 저는 한편에서 정말 놀라운 지점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 그 석기 시대 얘기하면서 그렇죠. 정확한 문구가 이래요. We a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그러니까 너네는 원래 석기 시대 사람들이다. 야, 이거 완전히 너네한테 딱 맞는 걸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인종주의적 발언인데. 예, 완전 진짜. 이게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게 제가 전문 찾아보면서 정말 놀랐던. 구속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장 특검.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이라는 말을 직접 했더라고요. 그럼 대체 뭘 위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게 것인지. 말이에요. 네. 여전히 저는 애초에 의문이 그게 되는 목표라고 지점. 했는데 목표 달성됐으면 왜 합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긴 게 레짐 체인지는 골이 아니었는데 네. 근데 폭격해서 지도부가 다 죽어서 이걸 레짐 체인지야. 네. 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트럼프식 출구 전략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는 레짐 체인지를 이뤘어. 실제로 봐봐 지도부가 바뀌었잖아.
얘네는 좀 더 온건한 사람들이야. 뭐 트럼프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했다라는 말로 약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야, 영어 전문가였습니다. 조정님은 영어를 뭐라고 했는데 영어가 죄송합니다. 자, 아니 그러면은 힐러님은 네. 이번에 이 트럼프가 왜 이런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진짜 너무 알고 싶었는데, 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음모론들만 계속 들리고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하더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딱 여기에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거 그대로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사실 뭘 해석을 해야겠는데 네. 아까 이제 뭐 도정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힐러님도 말씀하시지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게 그 뭐 다른 음모론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헤그세스가 돈을 벌었다 또는 뭐 트럼프 일가가 예를 들면 폴리마켓이나 이런데 뭐 차명 무슨 뭐 계정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런 음모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지만 뭐 그런 건 그렇다 치는데 이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트왕상이 다 어떤 뭐 말씀하신 중국 견제와 이런 게 있다 뭐 얘기를 막 하면서 다 이게 어떤 전략이야. 근데 실제로 중국은 지금 웃고 있거든요. 중국 웃고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이 달러를 줄 때만 석유를 팔아주는 중동의 이제 그러한 체제를 유식한 말로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하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뭔지 신문에 써 있어 갖고 알았는데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하는데 오늘 이란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앞으로 호르무즈에서 이 우리가 이제 석유를 갖다가 이제 팔 건데, 그러니까 석유를 파는 게 아니라 석유를 싣고 가는 배들한테 이제 일종의 통행세를 거둘 건데, 내라 이거죠. 그렇죠. 톨게이트, 네. 호르무즈 톨게이트에 통행료를 거둘 건데 위안화로 걷든지 아니면 코인으로 거둘 것이야. 코인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코인 안 네. 코인 좋아하십니까? 코인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코인은 안 된다고 아무래도-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식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식도 사실 저는 예.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코인 투자도 안 하고. 네네. 근데 조정님이 아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니요. 그 아무튼간에 네. 그 위안화로 결제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페트로 달러 체제에 균열을 내고 페트로 맞아. 위안 체제를 꿈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여서 그거 좋죠. 당장 원유 가격에 대한 어떤 중국의 손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 굉장히 좋은 어떤 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으로 사실 중국이 봐라 미국이 이렇게 세계 질서에 혼란만 일으키고 침공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나를 믿고 여러분 따라와야 되지 않아요? 라고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우길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중국 좋고 러시아도 좋죠. 지금 트럼프는 나토를 탈퇴하겠어. 왜 우리가 전쟁할 때 너희들 도와주지 않았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행복하죠. 애초에 우크라이나를 때리기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토의 동진이 싫다 이거잖아요. 근데 나토를 깨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랑 시진핑은 정작 웃고 있는데 뭐 무슨 트럼프의 전략이 있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운동권들은 야 이 제국주의의 뭐 야만은 맞고 제국주의 야만과 제국주의의 욕망과 음모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이게 제국의 황혼기, 제국이 몰락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혼자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국이 몰락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쟁이다. 제국이 막 이렇게 상승기에 있고 제국이 막 사방으로 이 제국의 에너지를 막 뻗쳐나가는 상승기였으면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전쟁 안 할 텐데 제국의 에너지가 떨어져가 있고 제국이 몰락을 하고 있고 제국이 더 이상 이제 제국주의적 논리로만 이 어떤 세계 체제를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막 튀어나오는구나.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한 경제도 그렇고 모든 전략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 연설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정님 이 전쟁은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사실 뭐 어떤 양쪽이 주고받는 게 있겠죠. 미국도 경제적 타격과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 정치에서 위상이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뭐 운동권들이 항상 희망하듯 미국 헤게모니의 어떤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꼭 세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로 귀결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전 한편에서 이제 이란 사람들의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서구 언론이나 한국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란의 모습은 마치 어떤 혁명 수비대 하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국민적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폭격받고 죽는 사람들도 다 이란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속에서 뭐 경제 봉쇄 당하고 뭐 혁명 수비돼야 견디겠지만 실제로 그 이란 국민들 민중들의 경우에는 그 고통을 이중으로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에서 레짐 체인지 하겠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봉기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게 이란 신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제국주의의 어떤 명분으로만 활용되는 게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란 신정 체제가 살아남는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란 신정 체제는 잘 살아남고 중동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지 않을까. 근데 설마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겠죠. 저의 희망사항입니다만은 그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맞아요. 그 지상군도 다 미국 시민이고 미국의 어떤 민중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군인이고 공권력이고 그들은 어쨌든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들이 희생되는 것도 사실은 비극이니까. 그렇죠. 힐러님은 이 전쟁의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희망사항인데 어떻게 될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전쟁이에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판단은 안 되는데 그냥 희망사항을 말씀드려보자면 그냥 트럼프가 이제 좀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그냥 자기가 했던 판단을 뭐 인정하지 않겠죠. 아무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의도한 바가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인정하고 뭐 그만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기는 한데,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힐러님이 가서 트럼프를 여기로 잡아오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 암살단 이런 건 없나? 여기로는 장르가 이제 어쌔신 크리드로 넘어가는. 나 힐러인데. 마왕 트럼프를 잡기 위한 죄송합니다. 대응. 부활. 제가 5명 그러네. 부활시켰는데 제가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쵸. 5명의 부활을 준다면 내가 힐러로 계속 힐을 주면서 가서 뭔가 잡아올 수 있다 이건가요? 에? 5명의 부하만 있으면 힐러로.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결의를 해보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결말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아마 뚜렷한 출구를 기준을 못 세울 테니까 아마 향후 한 2, 3주간 이란에다가 쏟아붓고 거의 뭐 석기 시대로 되돌린다고 했으니까 마구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내가 이겼다라고 한 다음에 자 나머지는 뭐 알아서들 해 이러고 아마 빠져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하다. 그렇죠. 그럼 이란 사람들만 다 희생되고 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떠한 이런 이 고통을 초래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건 없고 그런 무책임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왕 트럼프와 자 용사 김민아의 대결 어떻게 되는지 홍성만에게 달렸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